야, 얼마나 친절하냐. 응? 복습까지 시켜주고. 같이 하자. 자, 의문에서 배우는 거 두 가지. 의문 체계와 의문의 변동. 그럼 의문 체계부터 쓸 거예요. 근데 의문 체계부터 우리가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쓰기 전에 의문과 음성의 차이 얘기할 수 있겠어? 기억나? 우리의 지금 나의 목소리가 어때? 나 요새 좀 말을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좀 쉬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내가 의문을 얘기한 거예요? 음성을 얘기한 거예요? 음성을 얘기한 거지,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이 소리. 근데 우리는 운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말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인식이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 추상적인 소리, 관념적인 소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의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이해되신 분? 혹은 의문은 어디 속에서 인식하는 거라고?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인식이 되는 거. 그거에 대한 되게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되는 게, 조금 더 예를 들면 영어에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우리 잘 못 구분한다고 했니? 그것까지도 예를 들어줬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R과 L 구분하네 우리.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어떤 의문으로 다 합쳐지기 때문이야? real. 그치? 이 real 소리의 의문은 우리 국어의 의문이고요. 영어에서의 의문은 R과 L이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이렇게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real 소리를 R, L 소리를 real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게 의문의 어떤 개념이 적용된 하나의 예시일 수도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다고 했죠. 외국 사람들은 어떤 소리 구분 잘 못하냐면 된소리 구분 잘 못해요. 된소리 잘 모르, 이런 소리를 잘 몰라. 자, 이어서 그러면 이 의문 체계를 그려봅시다.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모음 체계부터 그리자. 미안해. 복습이에요. 자, 모음 체계. 혹시 외운 사람? 이거 외웠어? 그럼 여기 기준도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준 어떤 기준? 전설, 오케이. 또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그리고 고중적. 오케이. 자, 이렇게 그리고 놓고 시작을 하세요. 학교에서 좀 치사하게 내면 뭐 고모음에 전설 모음에 원순 모음을 글자 하나 쓰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파여름의 여린 이천장 소리, 그리고 이중 모음의 여 이런 식으로 막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 그 글자 찾아서 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 내가 순간적으로 경훈이 이름을 쭉 얘기하려다가 너무 많은 거 못했어. 자, 요거는 단모음 체계고요. 단모음이 아니면은 무슨 모음? 이중모음. 자, 이중모음에서 나오는 개념 반모음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의미니? 반모음. 모음이 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의 자립된 소리로 날지 못해. 입술이 바뀌어야 되거나 혹은 혀의 위치가 바뀌거나 입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모음으로 시작되는 이런 소리들을 가지고 다른 단모음으로 보내줄 때 우리는 이중모음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표시가 반모음의 표시예요. 크게 보면 이 모음 계열 그리고 오와 우 모음 계열의 반모음이 있다. 이거 외워야 되니 찾아야 되니? 찾을 수 있지? 자, 이 모음의 반모음, 이중모음 쭉 얘기해보자. 이야, 이어, 이오, 이유, 응? 이에, 에, 응? 왜는 여기 있잖아. 위 여기 있잖아. 의. 자, 얘네들 빼고 다 보내보면 된다고 했지. 다 보내주세요. 그럼 7개 나와요. 이야 소리가 이야 소리가 획이 하나 더해지는 느낌이야. 이 소리가. 알겠지? 자, 오우의 느낌은요. 양성모음, 음성모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얘는 얘, 그리고 얘는 얘, 얘는 얘 이렇게 만나요. 그렇게 만났던 소리를 보면은 워와 왜, 왜와 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찾으면 되겠지? 문제 풀기 전에 이 모음체계 빨리 그려놓고 이중모음까지 찾아놓고 쓰고 시작해요. 알겠죠? 자음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외운 사람, 자음체계표 외운 사람.
바, 다, 가, 자, 서, 해, 물, 놀, 이를 하러 갈 건데 기준 입술 소리 오케이 조음 위치로 얘기를 하고 있죠. 조음 위치예요. 입술 소리 있고 또 잇몸 소리 우리 입을 생각해 보면 되지. 입술 다음에 잇몸이라고 그 다음에 입천장으로 가는 입천장에서도 앞부분은 딱딱해. 오케이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자 이쪽 방법은요. 이쪽은 좋은 방법이지. 좋은 방법. 하여름 헷갈린다. 어디부터 얘기할 거야? 누구부터 얘기할래? 마찰은 어디야? 마찰은 어디야? 마찰은 어디야? 누구? 시옷이 마찰이야. 지읒은 파, 찰. 지읒은 파찰이에요. 지읒은 생 입천장이에요. 알겠지? 지읒만 이상해. 뭔가 혼자만 있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니? 지읒. 그러니까 지읒 소리를 파찰음이다. 생 입천장이다. 잡아주시고 자 밑에 비음, 유음. 그리고 얘네 다 목청에서 나는 소리야, 얘들아. 목청을 바탕으로 나는 소리야. 이거 비음은 코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목청을 기준으로 코에서 울리는 소리지. 우리 이거 목청 소리 아니라고 해갖고 목청 소리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거는 어디가 울린다라는 비음이고 다 목청을 바탕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기준을 꼭 잡아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 기준을 잘 맞춰주셔야지 의문의 변동도 외우지 않고 좀 이해하면서 적용하면서 찾아주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단어들 다 외울 수 없잖아. 의고 같은 경우는 저기 벚꽃 엔딩 아예 노래를 줬더만 그거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그렇게 문제 나오면 아니 시험 그치 프린트로 줬지. 그럼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외워서 써야 되니? 봄바람 휘날리며 노래 부르고 있겠다. 봄바람 휘날리며.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려면 항상 이 기본 개념 체계를 꼭 잡고 난 다음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의문 변동을 여기서 한번 얘기합시다. 복습이야 아직까지. 자 의문 변동 중에서 크게 보면은 우리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지. 교체 오케이. 축약 탈락 첨가까지. 자 근데 이 교체에 대해서는 얘기 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오케이 5가지라고 아는 것도 기특하다 이제는. 복습을 안 했는데. 1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어떤 소리가 나는데 음절의 끝소리는 어느 소리? 받침소리. 마지막 그 종성. 거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어? 가느다란 물방울. 7가지 소리로만 납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물방. 울 하니까 되게 깔끔하게 나오지. 제일 위에 있는 소리들 그리고 울림 소리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대표음이에요. 비읍은 어떤 소리의 대표음까지 내죠? 비읍. 기역은요. 쌍기역과 키읔까지. 디귿은요. 시옷, 쌍시옷 그리고 치읓까지 이런 소리들까지의 대표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소리들, 울림 소리들은 대표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은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요 소리로만 바뀐다라는 부분이야. 반쪽짜리이기도 해. 교체 현상에서 반쪽짜리 교체야. 울림 소리로 바뀌는 애들이 있어? 없지.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울림 소리로 바뀔 일이 없잖아. 자, 중요한 거는 요 디귿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디귿 소리 같은 경우는 다른 소리들을 많이 커버하다 보니까 조음 위치도 바뀌고 조음 방법도 바뀌죠. 그렇죠? 조음 방법도 많이 바뀌어요. 위치도 바뀌어요. 그 디귿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그 다음에 했던 거. 자, 2번째 우리 교체 현상 뭐가 있었을까? 비음화. 그리고 비음화랑 같이 와야 되는 게 유음화. 혹시 유음화, 비음화 소리 세기 원리 기억나니? 세기 맞춰주는 거? 아니면은
그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만 우리가 보면서 단어들을 연습해 주면 되겠지. 이따가 한 번에 다 연습할게. 자, 네 번째 있었던 법칙은 국의 음악. 국의 음악은 어떤 소리가 어떤 소리로? 디귿, 히읗이 지읒과 치읒으로. 근데 조건이 있네. 누굴 만나면? 형식 형태소 이라고 하는 개념. 자, 그래서 이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단어 파트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도. 무슨 소리 내기? 마지막에 한 건? 된소리 내기. 자, 된소리 내기가 좀 짜증났어. 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무조건 되는 조건이 있었다고 했지. 첫 번째. 예사소리가 예사소리를 만났대. 두 번째는요. 용언의 어간에서 어간에 누가? 이은, 미음이. 미음, 미음은 얘네들이야. 울림소리들. 이응으로 끝나는 어간은 없어서 그래요. 결국 요 소리가 뒤에 예사소리를 만날 때 예시 들 수 있어 혹시? 신발을 신고로 나지. 불이 났을 때는 화재 신고로 나지.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얘는 용언이고요. 얘는 명사 체언이니까. 그렇죠? 그 차이예요. 자, 그 다음은 용언에서 어간 얘기했으니까 어미, 용언의 어미의 어떤 소리? 리을 소리. 뒤에 예사. 자, 어미니까 단어의 끝이지. 한 단어의 끝자락 뒤에 더 붙을 수 있는 게 있니 없니? 없어.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발음 어떻게 나니? 요 소리가 된 소리로 나죠. 요렇게. 자, 그럼 요 리을은 요 소리를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띄어쓰기가 일어나죠. 한 단어니까. 한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는 우리가 띄어쓰기를 다 해줘요. 조사만 빼고.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충분히 주면 어떻게 된다고 소리가? 띄어쓰기 충분히 주면은 소리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띄어쓰기를 충분히 준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휴지를 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휴지를 준다라는 표현도 써. 휴식하는 지점. 기억나지? 자, 하나 더. 이 리을을 좀 더 내려서 무슨 리을? 한자어 리을. 근데 한자어 리을은요, 다 일어나진 않고요. 누구한테만? 제일 가까운 예사소리한테만. 리을과 제일 가까운 예사소리 3개. 제일 가까운 거. 어? 예사소리. 디귿 제일 가까워. 또 비읍? 비읍이 가깝까? 치읓이 더 가깝지 않니? 또 지읒이 그나마 더 가깝지. 지읒보다 얘가 더 멀고 얘가 더 멀잖아. 그러니까 라인을 봐봐. 라인을 보면 훨씬 멀잖아. 그래서 으스지만 일어나요. 갈증. 그치? 여기 비읍은 안 일어나잖아. 요거 찾는 방법 연습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요 비음아, 유음아 혹은 된소리 대기를 몇 개만 우리 단어를 연습을 한번 해보자. 제가 지명 시리즈로 한번 가볼게요. 뭐가 일어나니까? 한라산, 백두산, 속리산, 북한산. 어디가 유음아야? 한라산 소리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지? 백두산은? 오케이, 된소리 대기지. 여기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 거야. 또 산으로 날 거예요. 속리산은 여기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에서 기역과 리을은 서로 소리가 좀 멀지만 얘네들 하나씩 내려주고 올려주면 된다고 했었어? 기억나? 기역을 하나 내려주면 무슨 소리? 이응. 리을을 하나 올려주면 니은. 그러면은 속리산으로 속리산 이렇게 된다. 북한산은
거기 교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치? 부, 칸, 산 이렇게. 그러면은 다 유마, 된소리 대기, 비음아, 뭐 축약, 거센소리 대기까지 얘기가 다 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나는 위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체 현상이었어요. 그럼 이어서 제가 드렸던 프린트에서 음운 파트만 좀 볼게요. 프린트 뒤쪽에 있어. 쭉 넘겨야 돼. 여기 음운 파트. 아이고, 잠깐만. 내가 파일을 하나 보내야 되는구나. 대웅이한테 파일을 보내줘야 되는구나. 자,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오로지 한 요소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의미가 구별되는 거. 그러면 나머지 요소는 동일한데 하나의 요소에서의 의미 차이가 구별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고 그때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의문의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최소 대립상은 하나만 차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곰이라던가 감은 어떤 차이가 있니? 오와 아의 차이로 서로가 의미가 다르다는 게 구분이 되지. 그러면은 오와 아는 서로 의문의 작용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얘네들은 최소 대립상이니까. 그러면 공과 감 두 개가 다르지. 그럼 얘는 최소 대립상의 관계라고 알 수 있나? 아니야. 이렇게 두 개나 다르니까 누구 때문에 달라지는지 몰라? 물론 알겠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알지. 근데 개념적으로 보면은 얘는 두 개씩이나 다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지 그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최소 대립상의 관계가 아니다.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최소 대립상의 관계를 주면서 어느 한 단어는 최소 대립상을 맞춰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보자. 여기 자음체계, 모음체계는 쭉 복습 한번 해보시고 뒤에 가서 의문의 변동에서 앞에 부분 교체 현상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교체 현상 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리을의 비음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리을이 비음화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리을 비음화를 따로 보는 경향도 있어서 그래요. 리을이 무슨 소리가 되는 거? 니은 소리로 올라갈 때. 그걸 따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기역, 디귿, 비읍 이 소리들이 각각의 비음 자리로 내려오는 거. 그걸 이제 비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큰데 요 리을 비음화는 다른 부분이네요. 자, 하나 더. 지금 이제 배워야 되는 건 탈락, 첨각, 축약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가서 그 개념들을 좀 보면 탈락 같은 경우는 일단 자음에서 일어난 탈락이 있고요. 그리고 모음에서 일어난 탈락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도 한번 해볼까? 타입소리 현상, 니은 첨가는 어디서 일어나는 첨가 같니? 이것도 자음에서 일어나요. 반모음은요? 모음에서 일어나는 거네. 축약도요. 자음에서 일어나는 축약이 있고요. 모음에서 일어나는 축약이 있어요. 근데 자음, 모음 이 기준을 잡으면 좋다라는 거야. 일단 탈락, 첨가, 축약. 그럼 교체는 그런 거 없었나? 요새 요거는 이제 수능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는 다 자음에서 일어나는 글자잖아. 근데 요 모음의 축약이 교체 현상으로도 봐요. 왜 교체 현상인지 그러면 저희가 축약부터 우리 좀 정리하고 제가 요 교체 현상이라고 하는 이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할 거니까 그냥 수능 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축약부터 갈게요. 자, 축약은 거센 소리로 되는 현상입니다. 거센 소리가 되려면은 어떤 소리가? 예사소리. 예사소리는 5개 있어. 그드, 부스즈. 근데 그드, 부스즈에서 어느 소리가 빠졌니? 시옷 소리가 없네. 왜? 얘는 거센 소리가 안 되니까.
마찰음이다 보니까 이미 마찰음인 히읗을 만나면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그, 드, 브, 즈는요, 다 파열음 계열의, 파찰음 계열의 소리잖아. 그러니까 마찰음 계열이 만나면 서로 뭔가 소리가 더 격렬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시옷을 만나면요, 이 히읗 소리가 달라질 게 없어. 둘 다 마찰음 계열이니까. 손 비비면서 얘기해 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크트프츠가 되는 현상인데,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다 할 수 있고 안 중요하면 안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요 히읗은요, 예사 소리에 앞 혹은 예사 소리에 뒤에서도 일어나요. 앞뒤 관계없이 다 일어나요. 지금 여기 보이지? 여기 보이지? 그냥 히읗이랑 결합하는 순간 얘는 그냥 꽉 물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요 히읗은 소리 나는 게 힘들어서 그런가? 맞아. 이 히읗은 어디서 나는 소리니? 자, 우리 조음 위치 잡으면은 목청에서 나는 소리지. 그럼 이 목청에서 나는 소리가 어디까지 나와야 되니? 입 밖으로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구간을 넘어오는 거니? 세 구간. 입천장. 근데 입천장에서 저기 센 입천장 소리에서는 세 구간이야? 네 구간이지. 여린 입천장 소리를 만나거나 센 입천장 소리를 만나거나 잇몸 소리를 만나거나 입술 소리를 만나면 소리가 축약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자음 축약 같은 경우는 그냥 히읗 소리가 다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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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운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개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아예 없어지는 느낌은 아니야. 그 흔적을 남겨요. 자, 그리고 이 히읗 같은 경우는 명사 히읗, 우리 히읗이라는 이름이 유일하게 히읗으로 끝나는 유일한 단어예요. 히읗으로 끝나는 명사 없어, 체언 없어. 근데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만 있어요. 이거 우리 한번 써보면 히, 읒, 이, 있다. 이거 발음 어떻게 나니? 히, 으, 시, 있다. 이렇게 발음 나지. 이거는 연음도 안 돼. 이 히읗 소리가 이렇게 빈자리에 와서 연음도 안 돼. 그치? 아주 특이한 용법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 히읗 소리와 관련된 거는 축약. 자, 밑에 가서 모음 축약을 한번 봅시다. 모음이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네요. 모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축약이라는 거니까 합쳐진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센데 밑에 봅시다.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는데 하나의 모음이 된대요. 하나의 모음이 된대요. 사이 어느새 어느 사이에 어느새 보이다 되다 보이다 되다 피어 꽃이 피어 뭐라고 줄 수 있니? 꽃이 펴 이런 식으로 줄지. 그러면 이거는 단모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이중모음으로도 바뀌는 현상도 모음 축약으로 봐요. 여기서. 근데 여기는 지금 분리를 하고 있거든. 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아예 단모음이나 이중모음 할 거 없이 얘는 지금 이중모음이잖아. 근데 보이다는 되다 이거 단모음이잖아요. 단모음이나 이중모음 할 거 없이 둘 다 모음 축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둘 다 모음 축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 작년 6월까지 평가원에서 이거 수능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6월 이후에 이거는 이중모음 아닌 거 이거는 모음 축약 아니야. 축약이 아니라고는 안 했지만 축약보다 교체로 봤어요. 모음이 교체됐다고? 뭐가 교체된 느낌이니? 뭔가가 교체돼갖고 바뀐 느낌이 있지. 그래서 교체로 봤어.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피어를 모음만 써볼게. 이 소리와 소리가 원래 만나는 이런 상황이었잖아. 그랬을 때 여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써보자.
이 소리와 어 소리가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여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자, 이 여라는 거는 그치 어떤 이중 모음이 있어야 돼? 아까 했잖아 모음 체계표에서 이와 누가 만났어? 어가 만나야 여 소리가 되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누구로 교체된 느낌이니? 그렇지, 이가 반모음 2로 교체됐다라고 해서 반모음 교체라고 얘기를 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지금 요새 EBS 평가원에서 다 인정되는 부분이야. 자, 이해되셨어요? 반모음 교체. 그 앞에서 교체 현상은 다 자음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모음에서도 하나 일어나는구나. 반모음 교체가 하나 있구나. 라는 것만 체크 한번 해주시고 앞부분 보면은 그럼 이것이 이중모음으로 바뀌었는지 이중모음여로 바뀌었는지 아니 왜라고 하는 단모음으로 바뀌었는지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중모음으로 바뀐 연지 아니 단모음으로 합쳐진 건지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축약까지 했고 잠깐만 우리 쉬었다고 합시다.